이번 시간에는 펜 툴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 툴을 사용하면 그 어떤 형태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 툴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기본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점의 이름은 앵커 포인트이며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로 연결된 선은 패스입니다. 직선에서는 볼 수 없고 곡선에서만 볼 수 있는 양방향의 선은 디렉션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면 곡선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펜 툴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가능한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앵커 포인트가 많을수록 파일의 크기가 증가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면 모양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라인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앵커 포인트는 3개면 충분합니다. 이 모양을 그리기 위해 앵커 포인트 사이사이에 더 많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의 패스 모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앵커 포인트가 추가되었는지 모를 만큼 모양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잘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필 색상을 갖는 오브젝트를 그리면 밑그림을 가려 제대로 따라 그리기 어렵고 그리는 과정에서 형태가 헛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펜툴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스트로크 색상만 사용하고 그리기가 끝난 후 필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5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홀드한 후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십자가 안내선에 클릭해 시작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각도에 맞춰 직선을 그리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안내선을 따라 클릭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다가 맨 처음 클릭했던 시작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펜툴 마우스 아이콘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선을 닫힌 면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선을 닫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크로스 패턴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각도의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비행기 안내선에 클릭해 시작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클릭하면서 비행기를 그리다가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선을 닫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에어플레인 패턴을 클릭한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각도에 맞춰 직선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클릭하면 자유로운 각도의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 툴을 사용하여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더하기를 몇 번 눌러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 개수는 4개입니다. 안내선 상단 중앙을 클릭해 시작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곡선을 그리기 위해 그 다음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하도록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합니다. 다음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안내선에 맞춰 형태를 수정하려고 해도 이전 앵커 포인트의 디렉션 핸들러가 다음 앵커 포인트의 패스 모양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위치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기 전에 현재의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해야 합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취소합니다.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합니다. 다음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안내선에 맞춰 형태를 그립니다. 단, 직선으로 그려야 할 목 부분은 드래그하지 말고 클릭해야 합니다. 곡선을 그리기 위한 과정인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디렉션 핸들러 한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머지 곡선을 그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곡선을 그릴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로 곡선을 그리는 것과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의 패스 모양이 자연스럽게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펜 툴을 사용하여 곡선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에서 다음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멀리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여 곡선을 그려보고 원하는 형태가 불가능하다면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한 후 상황에 따라 거리를 나누어 그리면 됩니다. 펜 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곡선을 그리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여유를 갖고 꾸준히 연습 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선이 다 그려지면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곡선을 닫은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휴먼 패턴을 클릭합니다. Add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패스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Add 앵커 포인트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의 패스에 새로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Add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완성된 십자가 오브젝트를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 이동하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앵커 포인트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삭제하거나 또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삭제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지 않고 Alt를 누른 상태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방금 곡선으로 변환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 완성된 오브젝트라도 Add 앵커 포인트 툴이나 Delete 앵커 포인트 툴, 그리고 Convert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앵커 포인트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직선을 곡선으로 또는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해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 툴을 사용하여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방법과 관련 툴을 사용하여 패스 모양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직선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점과 곡선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틈틈이 펜 툴을 사용하여 곡선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연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가 펜 툴과 관련 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의 캡 옵션은 연결되지 않은 패스의 양끝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벗캡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선은 기본적으로 패스의 시작과 끝이 수직으로 반듯한 형태인 벗캡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패스의 시작과 끝 모양으로부터 선의 두께인 20포인트의 절반인 10포인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선 두께의 절반만큼 밖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를 그릴 때 열린 선에 라운드 캡을 사용하면 부드럽고 예쁜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젝팅 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린 패스의 시작과 끝 모양으로부터 선의 두께인 20포인트의 절반인 10포인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선 두께의 절반만큼 밖에 수직으로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Shift Ctrl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프로젝팅 캡이 적용된 선의 양끝 모양과 벗캡이 적용된 선의 양끝 모양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옵션의 차이점은 프로젝팅 캡을 사용한 선이 선의 두께 절반만큼 양끝으로 더 길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코너 옵션은 연결된 패스의 코너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마이러 조인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연결된 패스의 코너 모양은 기본적으로 끝이 표적한 마이러 조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박스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조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선의 코너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박스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베벨 조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선의 코너 모양을 경사지게 만들어 줍니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0을 눌러서 아트보드 보기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Align Stroke 옵션은 일반 패스에 적용된 선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G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Align Stroke to Center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적용된 선은 적용한 선의 두께 절반은 패스의 밖으로, 나머지 절반은 안쪽으로 정렬하는 Align Stroke to Center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G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Align Stroke to Inside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스 안쪽으로 선이 정렬하여 실제 오브젝트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Align Stroke to Outside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스의 밖으로 선이 정렬하여 패스의 면적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네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대시드 라인은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에로헤드는 열린 선의 양끝이나 또는 한쪽에 화살촉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 대시에 기본값인 12포인트가 적용되고 나머지 갭과 대시는 값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대시에만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 갭과 대시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첫 번째 대시에 입력된 값이 나머지 갭과 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 대시와 갭 입력란에 각각 클릭하거나 또는 탭을 눌러 이동하면서 순서대로 12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 6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처럼 대시와 갭에 각각 다른 값을 입력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점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대시드 라인의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실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패스의 양 끝에 화살촉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왼쪽 에로 헤즈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에로 37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에로 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에로 17을 선택합니다. 열린 패스의 시작과 끝 부분에 화살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의 두께는 바꾸지 않고 화살촉의 크기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링크 스타트 앤 엔드 에로헤드 스케일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케일에 300%를 입력합니다. 화살촉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Swap Start and End Arrowheads 아이콘을 클릭하면 앞뒤 화살촉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Extend Arrow Tip Beyond End of Pass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 안쪽에 있는 화살촉이 선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촉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선의 길이만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패스의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선의 길이를 짧게 또는 길게 만들어 줍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3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에로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에로우 33을 선택하고 오른쪽 에로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에로우 21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링크 스타트 앤 엔드 에로헤드 스케일스 아이콘을 클릭해 해제한 후 왼쪽 스케일에 200%를 입력해 가위 모양 화살촉만 크게 만듭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위드 프로파일 2를 선택합니다. 플립 얼롱을 클릭해 프로파일의 모양을 앞뒤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Y를 눌러 아웃라인 상태로 보면 점선과 화살촉 모양은 볼 수 없고 실선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눌러 프리뷰 보기로 되돌아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화살촉은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실제 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촉을 선으로부터 분리하고 싶다면 오브젝트 메뉴에서 Expand Appearance를 선택합니다. 화살촉 모양이 패스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언그룹을 선택합니다.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가위 모양의 화살촉만 따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섯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사각형을 점선으로 만들면 코너의 모양이 불규칙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코너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 두 번째 점선 상자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Align Dashes to Corners and Path Ends Adjusting Length to Fi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박스의 점선 모양이 코너에 맞게 깔끔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사용한 작업에 필수적인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서 스트로크 패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스트로크 패널에 대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